이렇게 뭐 육아의 방식이 뭐 다양해지면서 나는 원래는 아이를 이렇게 키우겠다 하는 것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내 아이는 이렇게 뭐 나는 뭐 아이를 교육시킬 때 이렇게 할 것이 나름의 그런 육아 가치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원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도 다들 궁금하거든요. 저는 경험을 많이 하는 아기로 정말 키우고 경험. 싶어서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여행을 정말 많이 데리고 다녀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억은 초등학교 때 이유가 나는 것 같긴 한데 훨씬 더 어릴 때부터 많이 데리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조금 보는 시야나 약간 저의 긍정적인 성격 어딜 가서든 좀 낯설어하지 않고 잘 적응하는 성격을 아이한테도 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무조건 공부해라 뭐 넌 이 시기에 이걸 해라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주고 네 경험을 시키고 좀 다양한 거를 직접 해볼 수 있는 아이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이서가 열심히 지금 한참 많이 네. 돌아다니는 시기라서 뭔가 네. 이렇게 호기심이 가득한 네. 것 같아요. 되게 보기가 좋아요. 자, 우리 이든이는 그러면 어떤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좀 한 가지 키워드를 계속 마음속에 담고 육아를 하고자 하는데요. 네. 네, 좀 자기주도적, 자기주도적. 네, 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커도 엄마의 마음은 계속해서 좀 아이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고 뭔가 다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고 얘가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저의 한계를 넘어서 또 다른 동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를 바라고 있어요. 참 이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려면은 많이 이렇게 좀 들어주기도 해야 되고 또 이 아이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부모 마음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간섭을 하지 않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또 어떤 엄마 혹은 아빠가 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또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지은님부터 이렇게 차례로 한번 역순으로 가볼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제가 최대한 간섭을 덜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목표로 잡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제 동생의 애기, 조카가 4살인데 그 4살짜리 조카가 저희 집에 왔을 때도 뭐 만진다거나 하면 위험한 것들 혹은 이제 뭐 망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만지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말하고 싶은 걸 굉장히 많이 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카한테도 그런데 제 애한테는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최대한 아기가 뭔가를 할 때 정말 위험한 것만 아니라면은 스스로 해볼 수 있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최대한 적게 하고 싶어요. 네. 네,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하면서 네, 네. 계속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유나님은 어떤 엄마로 저는 보고 싶어요? 조금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보여주고 싶고 다니고 있는데 정말 지금도 그랬듯이 어딜 가든 이렇게 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막 만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안 돼, 하지 그쵸, 마, 그쵸. 사람들이 불편해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는 많은 걸 경험시켜주러 갔는데 제한을 하게 되고 이게 요즘 저의 큰 가장 고민인데 제 목표는 아무튼 다양한 걸 경험하고 본인이 호기심 가는 거는 최대한 조금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약간 딜레마 부분적인 네. 것이 있지만 계속 그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계속 이게 옛날엔 잘 됐는데 클수록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방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저도 첫 엄마다 보니까 그렇죠. 참 많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는 처음이니까. 우리 현주님은요? 부모들의 행동이나 말투, 이 모든 거에서 아이들이 배운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은 부모가 안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그다음 태블릿을 이런 미디어를 시청할 때 그만 봐라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제가 내가 보고 이미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이라서 네. 아이들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책 보라 소리도 못 하겠더라고요. 올해 아직 끝까지 읽은 책이 한 권도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라 소리는 못 하고 있어요. 어렵네요. 그쵸.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뭔가 내가 좋은 그런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려면 내가 또 그런 사람일까에 대해 스스로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기를 키우면서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다 하는 순간들 이미 지금 찐 웃음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김지은님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아직은 그 사회적 미소는 아니고 베네짓 하잖아요. 네. 그래도 느낌은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5일밖에 안 됐지만 그때 느끼는 거는 베네짓도 자기들이 기분 좋을 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한 번씩 그러니까 잘 마음대로 안 되고 제가 너무 서툴다 보니까 항상 미안해요, 애들한테. 그런 감정이 제일 큰데 그 와중에도 저를 보고 웃어주면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상상을 이미 하셨어요,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놓고 왔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혜진님은 어떠세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저도 이든이가 저 보고 웃어줄 때 음. 그때 진짜 좀 막 눈물이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 이거를 처음으로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슬 엄마를 알아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4개월쯤.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점점 느껴지는 그 과정이 행복하더라고요. 엄마를 알아보니까 네. 뭔가 더 막 뿌듯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내 고생이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막 이런 생각. 네, 우리 유나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 아기가 웃을 때가 정말 막 두근거릴 만큼 진짜 행복하다는 게 너무 공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일을 갔다 오잖아요. 네. 그럼 제가 없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이제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엄마 이래요. 반겨요. 하면서 그때 정말 막 행복하고 그냥 정말 그러니까 내 편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말로 저도- 표현이 네, 안 말로 돼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존재가 진짜 나한테 주는 행복이 너무 크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진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네. 나한테 힘이 되고 네. 힐링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저도 제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너무 행복하다 네, 네. 이런 얘기를. 세연이는 언제 가장 좋아 아빠가? 미소된장국 해도 미소 된장국. 한식을 좋아하는 아기. 이런 말 들을 때 되게 막 뿌듯하고 되게 좋으실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서두에 얘기했던 거는 육아가 힘들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지금 네 분의 우리 엄빠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힘듦보다는 사실 더 기쁘고 좋고 행복함으로 다들 가득 차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보는 내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모든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아기들 그 모습 그대로 빛나게라는 이 더블아트의 브랜드 슬로건처럼 아마 각각 그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잘 발현이 돼서 정말 건강하게만 밝게만 잘 자라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같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예비 엄마 아빠들 그러니까 아직 뭐 출산 전인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한마디씩 이제 선배로서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이번에는 우리 이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문현수님부터. 일단 그 아빠가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는 것부터 이제 그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배경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저처럼 살아라 이렇게 결코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저희 아내와 제가 목표로 한 그런 가치에 따라서 저는 이제 삶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그리고 그 어떤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틀 안에 저희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지 결코 뭐
이렇게 살아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본인들이 처한 그런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나님은 그러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선배로서 네. 아기의 행복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엄마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할 때 아기한테 줄 수 있는 행복도 정말 2배가 되고 3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압박받지 말고 본인이 행복한 육아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엄마가 행복해야 혹은 아빠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하다. 네. 결국 내가 일단 중심이 돼야 된다. 네. 네,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자, 우리 혜진님. 제가 앞전에서 사실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걸 제가 경험했다고 해서 남들한테 해보니까 괜찮아. 너도 해봐. 그쵸?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대신에 아기를 낳기 전에 배우자랑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기를지, 어떤 생활 습관을 아이에게 어떤 가정의 문화를 가지고 갈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깊게 나눠보고 먼저 좀 가치관을 정립을 해놓는 게 막상 육아를 부딪혔을 때 그 시뮬레이션대로 그래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배우자랑 사전에 얘기를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통이 좀 많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지은님은요? 아기가 이쁜 건 정말 사실이거든요. 정말 예쁜데 네. 그렇게 이쁘려면은 엄마나 아빠나 둘 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근데 그 준비라는 게 뭐 크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준비도 돼 있어야 음. 되고요. 또 이제 심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아기를 갖기 전에 내가 몸 상태도 최고로 건강한 아기를 맞아.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좀 하고 시기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야 이 행복하게 육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네 분의 정말 현명하고 행복하게 육아를 하고 있는 우리 엄빠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더블 하트라는 이름은요, 서로 맞닿아 있는 부모와 아기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하트가 2개가 붙여져 있거든요. 아기와 가족이 행복하고 마음 편한 일상을 보낼 수가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세상과 사회를 아기가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아기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을 꿈꾸는 요즘 엄빠들의 육아 이야기, 더블하트 엄빠시대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